자, 잘못 표현된, 표기된 어떤 문법적 오류의 사례들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봤어요. 자, 그래서 예문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어떤 사례들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잘못 사용한 사례. 자, 커피점에서 자, 커피 나오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이즈가 크십니다. 자, 이런 오류들은 우리가 배웠던 오류들이죠. 주체 높임 선어 발음이 무엇이 지금 결합된 표현들이죠? 자, 보면 시가 결합된 표현이죠. 자, 그래서 나오셨습니다. 여기 샷을 보면 자, 시라는 주체 높임 선어 발음이 어미가 높임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합이 돼 있죠. 자, 마찬가지로 사이즈가 크십니다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시라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결합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주체가 높임이 대상일 때만 결합을 해줘야 되는데, 자, 각각의 문장의 주체를 여러분이 살펴보면 주체가 어떻게 파악이 돼요? 커피 나오셨습니다. 커피가 나오셨습니다. 해서 커피가 주체죠. 그 다음에 사이즈가 크십니다. 사이즈가 여기에서 주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각 자, 커피와 사이즈가 여기에서 이 문장의 주체인데, 자, 이 주체는 커피와 사이즈라는 주체는 높임이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높임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어떻게 해야 된다? 삭제해줘야 돼, 삭제. 자, 그래서 삭제를 해서 고친 표현들을 여러분이 또 한번 잘 살펴봐야겠죠. 자, 그 다음 어머니께서 요즘 고민이 계신 것 같아. 자, 이 부분에서는 자, 어떤 문법적인 오류가 보여요? 어머니께서 높임이 대상이죠. 요즘 고민이 계신 것 같아. 자, 고민이가 여기서 주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주체와 주어는 다릅니다. 주어와 주체가 일치하기도 하지만, 자, 이 문장처럼 다른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어머니가 여기서 주체가 됩니다. 높임이 주체가 돼. 근데 요즘 고민이 계시다라는 서술어의 주어는 여기에서 뭐예요? 고민이에요. 이게 바로 주어가 되는 겁니다. 문장 성분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높임 표현의 활용을 잘 봐야 돼요. 높임 표현의 활용을 보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계신 것 같아의 계시다. 자, 계시다는 높임 어휘예요. 자, 계시다 같은 경우는 무엇의 높임 어휘일까요? 있다. 자, 있다, 없다의 품사는 형용사거든요. 자, 그래서 형용사 있다의 기본 어휘의 높임, 이 기본형이 높임 어휘예요. 자, 높임 어휘가 계시다인데, 이 계시다는 직접 높임법에 쓰여요. 자, 직접 높임, 간접 높임, 우리 지난 학기 때 주체 높임법 배울 때 공부했는데 기억나요? 네. 자, 직접 높임법을 적용할 때는 높이고자 하는 대상을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높일 때. 자,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께서 집에 계신다 라고 할 때 그 부분은 이제 할아버지라는 높임이 대상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경우죠. 자, 그럴 때는 계시다를 사용해도 돼요. 자, 그런데 간접적으로 자, 주체의 소유물이나 아니면 주체의 신체 일부나 자, 주체의 어떤 발화 내용의 일부, 자, 그것을 높여서 궁극적으로 주체를 높일 때 이런 때에는 간접 높임법을 사용한다고 했죠. 간접 높임법을 사용할 때는 계시다를 쓴다고 했어요? 아니면 다른 표현을 쓴다고 했어요? 불과 한 학기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시험에도 나왔어요. 기억 안 나요? 자, 계시다가 직접 높임법에 쓰이고 간접 높임법이 쓰일 때에는 자, 어떤 표현이 쓰인다고 했죠? 계시다가 아니라 있으시다. 자, 있으시다를 쓴다라는 거 배웠던 거 기억나요? 네. 큰일 났다. 자, 그래서 고민이 계시다가 아니라 이것을 수정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수정을 해줘야 돼요? 간접 높임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 라고 해서 간접 높임법을 적용해 주는 거예요. 간접 높임법. 자, 있으신이라고 해서 간접 높임법을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고민은 어머니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 일부죠. 생각 일부죠. 자,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생각, 사고 일부를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머니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높여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어머니를 높이는 간접 높임법이 쓰인 거예요. 자, 그래서 간접 높임법이 쓰인 이런 표현에서는 직접 높임의 표현인 계시다가 아니라 있으시다 라는 표현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자, 어머니께서 요즘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 라는 표현이 문법적으로 올바른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이 문법적으로 여러분이 쉽게 발견할 수 있어. 자, 할머니께서 자고 가셨대. 할머니께서 자고 가셨다. 여러분, 그 할머니 있는데 할머니한테 할머니 오늘은 제 방에서 같이 자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말씀드리기도 해요. 네. 할머니 오늘은 저쪽 방에서 자요. 자, 이런 어떤 표현들을 여러분 하세요? 할머니 오늘은 내 방에서 자지 마세요. 자, 이런 표현 써요? 쓰는 사람. 아까 네 누가 했죠? 아까 누가 네 했던 것 같은데 하연이? 네. 할머니하고 친해서 그런 거죠? 네. 친해서 좀 반말을 써도 할머니가 이해해 주시죠? 네. 그런데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내 손녀가 나한테 무례한 어떤 표현을 쓰다니 자 라고 하면서 뭔가 언짢으셨을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손녀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우니까 넘어가는 걸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래서 할머니께서 자다라는 표현은 기본형 동사예요. 기본 동사고 이 기본 동사의 높임 표현을 써야 되죠. 자, 이 기본형의 높임 표현은 여러분 보통 뭐라고 알고 있죠? 주무시다. 자, 이거는 기본형이고, 자, 기본형 자다의 활용이고, 자, 이거의 높임 어휘를 써줘야 돼요. 자, 자다의 높임 어휘. 어휘를 사용했는데 높임 어휘는 주무시고. 자, 할머니께서 주무시고 가셨다. 자, 이렇게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할머니는 아주 높임이 대상이기 때문에 할머니를 높이는 어휘를 사용해줘야 돼요. 그래서 높임 어휘를 주무시고 가셨다라는 정도로 여러분이 자,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생활 속의 일상 표현에서 여러분이 이런 높임의 잘못된 사례, 자, 그리고 문법적인 표기 오류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고 찾아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그래야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도 교양 있는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대부분 여러분이 이제 보건간호과 학생들이니까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병원에서는 어떤 문법적 오류들이 많이 쓸까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간호사 선생님께서 그런 어떤 오류들을 범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 처방 전 나오셨어요. 손님, 환자분 약 처방 나오셨으니까 가정하세요. 여기서 뭐 어떤 문법적 오류가 있을까요? 방금 우리가 배웠던 오류. 커피 나오셨습니다. 똑같잖아. 환자분 약 처방 전 나오셨어요. 오세요. 이렇게 할 때 자, 여기에서 어떤 문법적 오류가 있어요? 나오셨어요. 그분이잖아요. 자, 여기에서 약 처방이 주어 주체가 되잖아요. 근데 주체 약 처방 전이 높임이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또 수정을 해줘야 돼요? 나왔어요. 환자분 약 처방 나왔습니다. 자, 오셔서 결제하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나중에 현장 나가서도 오류를 보면 안 되겠죠. 환자가 기분 나쁩니다. 약 처방전보다 내가 낮춤이 됐으니까, 또는 약 처방과 내가 혹시 동급인가 이런 어떤 좀 오해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약 처방이 나보다 훨씬 높여야 할 대상인가? 이런 어떤 생각도 갖게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점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정리를 할 수 있죠. 자, 커피 나오셨습니다. 사이즈가 크십니다. 자, 약 처방 나오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 사물을 높이는 과도한 높임 표현이죠. 자, 과도하게 높여서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자리에 높임 표현을 적용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과자 하나 먹고 자는 거예요, 지금. 네. 저 친구 뒤에 좀 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어머니께서 요즘 고민이 계시다라고 해서 직접 높임 표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죠. 자, 직접 높임 표현인 계시다로 고민을 높이는 자 이런 어떤 문법적 오류를 범했다는 거야. 자, 직접 높임 표현인 계시다로 고민을 높여. 자, 어머니의 어떤 사고나 서상 일부를 높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 그것을 간접 높임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할머니께서 좌우가셨다. 자, 일반 기본 어휘를 사용해서 잘못된 거죠. 할머니는 아주 높임이 대상인데 일반 기본 어휘보다 높임 어휘를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높임 어휘의 잘못된 사용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됩니다. 자, 고침 표현 보세요. 자, 고침 표현 우리 다 한번 고쳐봤었죠. 자, 고침 표현 보니까 커피 나왔습니다. 사이즈가 큽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고쳐줬죠. 나왔습니다. 큽니다. 주체 높임 선어 발음이 시를 삭제해준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간접 높임법으로 잘 바꿨나 보세요. 자, 어머니께서 요즘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 자, 어머니께서 요즘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라고 해서 계시다를 있으시다의 간접 높임법의 활용으로 고쳐준 부분이 보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용례가 많이 쓰여요. 할머니께서 귀가 밝다가 맞을까요? 할머니께서 귀가 밝으시다가 맞을까요? 밝으시다가 맞아요. 왜냐면 할머니의 신체 일부 귀를 높여줌으로써 주체인 할머니를 궁극적으로 높이는 간접 높임법이 적용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신체 일부 귀가 높임이 대상이 아닌 듯 보이지만 할머니 신체 일부이기 때문에 간접 높임으로 높여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주체인 할머니를 높여줘야 돼요. 자, 그런 어떤 표현들과 유사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자, 그 다음 할머니의 어떤 높임, 할머니께서 주무시고 가셨다. 어휘적 높임이 쓰인 거죠. 자다가 아니라 주무시고 가셨다 라고 해서 높여주면 할머니가 속으로 우리 손녀딸 이제 고등학교 가서 국어 수업 봤더니 높임법을 확실히 익혔구나 라고 하면서 할머니가 마음이 이제 좀 누그러지겠죠. 그동안 손녀딸을 봐서 참아왔는데 이제 할머니가 이제 우리 손녀딸이 이제 사람이 됐구나. 자, 농담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고요. 자, 잘못된 사용 용례가 또 있어요. 자, 보면 자, 잘못 쓰여진 말. 자, 잘못 쓰여진 말 우리 뭐였죠? 자, 이 부분 우리가 이미 학습을 했어요. 잘못 쓰여진 말. 쓰여진 말. 자, 우리 어떤 국어 표현 중에서 피해야 할 표현. 자, 피동 표현에서 어떤 피동을 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중 피동. 자, 통사적 피동과 파생적 피동이 결합된 중첩 피동, 이중 피동을 피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파생적 피동이면 파생적 피동, 통사적 피동이면 통사적 피동, 하나인 단일 피동으로 고쳐줘야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문법적 오류가 있는 부분들은 이 부분이죠. 잘못 쓰여진 말에서 쓰여진이 지금 오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오류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수정해 줘야겠어요? 자, 어지다를 삭제해서 쓰인 말, 잘못 쓰인 말로 수정해야 잘못 쓰인 말로 수정해야겠죠. 잘못 쓰인 말. 그래서 여기에서 통사적 피동의 문법적 표진 어지를 삭제하겠죠. 자, 통사적 피동의 문법적 표지인 어지를 삭제한다. 자, 이런 어떤 수정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야. 잘못 쓰인 말. 자, 이렇게 단일 피동으로 수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 자, 물이 담겨진 컵이 있다. 마찬가지죠. 자, 이 부분을 단일 피동으로 여러분이 한번 수정을 해보세요. 물이 담겨진 컵이 있다. 어느 부분을 수정해줘야 돼요? 담겨진에서 자, 이 부분에서 역시 자, 이러한 어떤 수정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자, 이런 수정의 과정을 거치니까 자, 어떻게 수정이 됐어요? 담긴. 그렇죠. 자, 물에 담긴 컵이 있다. 자, 물에 담긴 컵이 있다. 자, 라는 정도로 이중 피동의 단일 피동화를 여러분이 자,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중 피동의 단일 피동. 자, 이중 피동의 단일 피동화의 과정을 자, 거쳐서
문법적으로 자연스러운 어떤 표현으로 수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역사는 기록되어지고 보존돼야 한다. 자, 이 부분은 문법적으로 비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고쳐주려면 어떻게 고쳐야 된다고 했어요? 역사는 기록되어지고 보존돼야 한다. 자, 이 부분 우리 배웠잖아. 자, 우리가 피동 표현은 자, 능동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 능동 표현을 사용하고, 자, 그 표현 자체가 꼭 피동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면 피동 표현을 써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행위 주체의 의지에 의해서 표현되는 능동 표현을 써야 된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굳이 피동 표현을 쓸 필요가 없어요. 자, 어떻게 여러분이 수정해줘야 돼요? 능동 표현으로? 기록돼 자체가 피동 표현이잖아요. 자, 이 돼 자체가 파생적 피동의 피동 전미사죠. 돼가. 자, 보존돼야 한다도 마찬가지죠. 돼어야에서 자, 뭐예요? 돼 자체가 자, 파생적 피동의 표지가 쓰인 거죠. 자, 여기서 돼가 쓰인 거예요. 돼의 피동 전미사죠. 전미사가 쓰인 어떤 피동문이에요? 파생적 피동문이지. 이 파생적 피동문을 뭘로 고쳐줘야 한다는 거예요? 능동문. 자, 이 파생적 피동문을 능동문으로 고쳐줘야 한다는 거예요. 능동문으로. 자, 그래서 능동문으로 고쳐주려면 피동 전미사를 빼줘야 돼요. 그 다음에 행위동사 하다를 또 결합시켜줘야 됩니다. 역사는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자, 이런 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좀 올바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수정을 하니까 역사는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또는 좀 더 자세히 기술하기 위해서는 역사는 역사가 의해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라는 정도로 수정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역사는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라는 능동문으로 주체의 의지가 반영된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문법적으로 자연스럽습니다. 자, 피동 표현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자, 주체의 의지에 의한 능동문으로 고칠 수 있을 때, 자, 능동문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과자를 먹었더니 잠이 와서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쓰였어요. 이중 피동과 불필요한 어떤 피동 표현의 어떤 사례라고 진술을 해주고 있다. 자, 이중 피동은 피해야 되고 불필요한 피동 표현은 능동 표현으로 고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중 피동. 자, 불필요한 피동이 쓰였다. 자, 이중 피동을 우리가 또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중첩됐다고 해서 중첩 피동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중 피동을 단일화하고 단일 피동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피동 표현은 능동문으로 고쳐줘야 돼요. 자, 그래서 능동문으로 고쳐봤더니 어떻게 했어요? 자, 우리가 잘 고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잘못 쓰인 말, 물이 담긴 컵이 있다 해서 쓰이다, 어지다를 빼줬죠? 쓰인, 담긴. 자, 그 다음에 능동 표현으로 고쳐준 부분, 역사는 기록되고 보존돼야 한다 를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라는 정도로 능동 표현으로 고쳐준 거예요.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자, 행위동사의 능동문으로 지금 수정을 해준 겁니다. 아, 여기에서는 이중피동만 없어졌구나. 자, 기록되어지고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여기 기록되어지고에서도 이중피동이 쓰인 거죠? 그 부분은 선생님이 설명 안 했죠. 기록되어지고에서도 되라는 피동 전미사와 어지다라는 통사적 피동의 표지가 쓰인 거니까 이중피동의 표현이에요. 여기가 이중피동이죠. 자, 그래서 이중피동을 단일화한 어떤 표현들로 수정을 해준 부분이네요. 자, 그래서 수정을 해주니까 기록되고로 수정했죠. 기록되고 보존돼야 한다. 자, 그러니까 피동 표현이 문법적으로 오류는 아니니까, 자, 이렇게 단일 피동으로 고쳐도 되고, 아니면 불필요한 피동 표현이니까, 자,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라는 능동 표현으로 고친다. 자, 근데 능동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훨씬 깔끔하고 자연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수정을 여러분이 잘 하세요.
허리를 펴고 자세를 바르게 하세요. 자, 친구 죽여주세요. 눈을 뜨고 졸리면 찬물로 세수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면 되겠고, 자, 다 정리하셨죠? 넘어가도 되겠어요? 넘어가도 되겠어요?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번, 자,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꿔보고 높임 표현과 시간 표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자 라고 했어요. 자, 직접 인용문을 간접 인용문으로 고칠 때, 그리고 간접 인용문을 직접 인용문으로 고칠 때 여러 가지 문법 요소, 높임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기타의 문법 요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바꿔보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거기에서 2번 문제 시간 한 3분 정도 들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3분 정도 여러분이 해결해 보세요. 직접 인용 표현에서 나는 어제 선생님께 저는 내일 어디로 가야 해요? 라고 여쭈었다라고 해서 직접 인용문이 쓰였죠. 자, 간접 인용문으로 고쳐봤더니 나는 어제 선생님께 어디로 가야 고 여쭈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쉽게 할 것 같아요. 많이 해봐서. 높임 표현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다음에 시간 표현은 또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금방 할 것 같아요. 높임 표현과 시간 표현이 바뀌거든요. 선생님이 무작위로 시킬 거니까 잘 한번 해보세요. 여기 뒤에 보니까 많이 먹었네. 과자도 엄청나다. 음료수도 지금 막. 빙산이 일각이었구나. 자,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간접 인용 표현으로 고칠 때 나는 어제 선생님께서 뭘로 수정이 돼야 돼요? 주어가. 자, 바로 하자. 학생 입장에서 말을 해줘야 되니까 뭘로 고쳐줘야 돼요? 나는. 나는. 내일. 내일이에요? 내일로 가야 하냐고. 내일이에요? 내일인가? 여기 내일이라고. 자, 직접 인용문에서 지금 저는 내일 어디로 가야 해요? 라고 여쭈었잖아요. 아, 오늘. 그렇죠. 나는 어제라는 어떤 시간 부사어가 쓰였잖아요. 자, 어제니까 어제의 어떤 선생님께라니까 내가 오늘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고 여쭈었다라고 수정을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나는 어제 선생님께 내가 오늘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고 여쭈었다라는 정도로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발화자 입장에 있어서 수라니까 내가로 고쳐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어제라는 어떤 시간부사어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발화자의 직접 인용 표현에서의 내일은 현재 발화인 시점에서는 오늘인 경우죠. 자, 어디로 가야 하느냐 라고 해서 간접 인용절이 어떤 서술어로 바꿔졌어요. 내가 오늘 하느냐. 그래서 봤더니 간접 인용 표현에서 높임 표현은 나 하느냐 정도로 바꿔졌고, 상대 높임법으로 시간 표현은 내일에서 오늘로 수정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저라는 낮춤 표현을 썼다가 선생님이 앞에서는, 자, 그런데 간접 인용 표현에서는 청자가 선생님으로 상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나라는 평칭으로 바꿔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앞에 계실 때는 해요라고 해서 상대 높임의 두루 높임의 어떤 표현들을 쓰다가, 자, 하느냐라고 해서 낮춤의 어떤 발화를 사용하고 있죠. 상대 높임의 낮춤의 등급을 활용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시간 표현은
선생님께 발화할 때 그 시점은 내일에 해당했지만 자 간접 인용 표현에서는 자 발화자의 입장에서 볼 때 오늘이 어떤 시점에 해당하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수정을 해주면 되겠어요. 네. 자 고생했어요.